자, 오늘은 임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그 렉처 노트와 그 다음에 디자이닝 멀타이턴 에이전트 렉처 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융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만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멀타이턴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을 하기 위한 기제들이 필요했었어요. 이것을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나 혹은 모든 제너티브 AI 에이전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멀타이턴 구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타이턴 구조를 어떻게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우리는 이제 멀타이턴 구조를 임팩이라고 부릅니다. Iterative Multi-Turn Process라고 부르는데, 턴을 할 때 뭐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고 휴먼 인 더 루프 할 수도 있고 혹은 전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멀타이 턴을 어떻게 내가 중간에 사람 턴을 넣냐 안 넣냐, 휴먼 턴을 넣냐 안 넣냐, 뭐 이런 거는 내가 디자인을 할 때 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멀타이 턴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옛날에 싱글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식을 디클래러티브하게 하는, 지식을 표상하는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처리하는 모형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클래러티브 나울리지 모형이 있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는 지식을 위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을 표현하는 모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거 있죠.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 퍼스펙티브에서는 그거는 이제 스테이트가 자꾸 바뀌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을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래밍 혹은 모델링, 뭐 이거는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은, 이런 알고리드믹 띵킹의 구조로 바라보셔야지 이제 큰 것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요 구조죠. 이게 그러면 이제 프로시저라는 게 보이죠. 얘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건 절차적 지식 모형에 가깝고, 이러면 컴퓨터가 이제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니까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야에 대한 모형은 선언적 지식 모형에 가깝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구조를 잡는다거나 온톨로지 모형을 잡는다거나 할 때는 선언적 지식 모형을 쓰는 것이고, 프로시저럴 지식, 절차적 지식은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는 뭐냐면, 얘가 인풋이 두 개로 나눠지는가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유저 인풋과 시스템 인풋이 두 개가 하나 들어가니까 LLM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 그러고 나면 그러면 에이전트 100만 개도 더 만들겠네. 왜냐면 이 두 개를 나눠서 잘 주면 나오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했고, 특히 이제 개념이 이게 중요한 게, LLM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유저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유저가 뭘 어떻게 줘야 될지, 여기에 인풋을 어떻게 줘야 될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저가 가이디드 되어 있는 유저 인풋을 줘야지 소위 말하는 가이고, garbage in, garbage out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었으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대충 넣잖아요, 우리 보통.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old in,
골드 아웃이 되려고 하면 이 들어가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유저가 넣는 인풋이 중요하더라. 그러려면 이제 싱글턴에서는 뭐밖에 할 수가 뭘 할 수 있어요? 싱글턴에서 우리가 그리팅 같은 거에 있어서 가이딩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줄 때 이런 거 줘야 돼. 아무거나 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그걸 가이딩을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3학년 이렇게 주면 안 돼. 3학년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줘야 돼. 아무거나 주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주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가이드를 잘해도 얘 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 모형 가르칠 때 씁니다. Mediational Moderation 모형 이런 거 할 때는 거 써요. Mediation Effect 나오고 Slope as Outcome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통계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 Slope as Outcome, Moderation 모형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그리팅이 이제 moderating 한다는 얘기인데 유저가 주는 이 인풋을 향상되게끔 해주는 기제가 이제 가이디드 인풋을 해주는 그 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머릿속에서 잘 가이드를 해줘야지 처음에. 그러면 유저가 넣고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 잘 적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리절트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싱글턴은 이렇게 뭐 많이 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많은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 쓸만하죠. 여러분 만들어 보니까 그죠. 과제 했는데 이제 뭐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있고 과제 하다가 만들다가 만 거를 갖다가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뭐 숨기신 분들도 굉장하던데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게끔 스샷만 대충 잡아놓고 소스 코드를 올리면 내가 한번 돌려볼 수라도 있는데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뭔가가 작동을 하는 스샷을 주시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확인이 한번 가능합니다. 뭐 자세하게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한번 돌려봐야지 내가 뭐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돌긴 돌아요. 그죠? 뭐 일하기는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전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개념이 좀 필요한데. 하나 더 인트로듀스를 할게요. 시스템 프롬프트 우리가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시스템 프롬프트가 자, 들어보세요. 그 개념이 이제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몇 개를 자주 인용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 언어의 한계가 너 세계의 한계야. 왜냐면 우리 생각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사고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못 쓰는 사람은 사고가 깊어질 수가 없고 또 그 언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개념의 연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어떤 개념이 없으면 깊어지지가 않고 확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했던 거는 인풋이라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인풋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아시겠죠?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개념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잘 보세요. 싱글턴에서 멀티턴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적는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정해진 걸까? 아니면 그 시스템 프롬프트마저도 다이내믹하게 바꿀 건가? 요 라우트를 보세요. 여기서 가는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시려면 여기가 지적인 성장을 하시려면 이 분야에서 싱글턴에서 멀티턴 가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싱글턴에서 멀티턴으로 넘어올 때 그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다이내믹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픽스드로 쓰냐 시스템 프롬프트를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의 이제
때깔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시스템 프롬프트는 내가 미리 적어놓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도 앞에서 뭔가 있었던 일들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어디를 분기점을 하고 있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냐 당신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냐 뭐 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내가 프롬프트 어떻게 적어야 되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했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는 그 프롬프트를 특히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집어넣어 주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용어를 씁디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이 학생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뭔가가 좀 더 이제 복잡한 걸 하려고 할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떤 종류로 쓰는구나.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엔진하고 랭귀지 모형은 파운데이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챗GPT 쓰냐 GPT 쓰냐가 달라요. 네, 챗GPT는 GPT 위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예요. 챗봇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GPT라고 하는 엔진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랭귀지 모형은 우리가 하고 있는 랭귀지 모형은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쓰지만 그것은 엔진하고 차하고 다른 어떤 플랫폼과 파운데이션 플랫폼과 그 위에 올라가는 차와 어널러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스크라이브 할 때 자꾸 막 챗GPT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데 아니에요. GPT API를 가지고 GPT로 만든 어떤 애플리케이션인데 챗봇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카파 엔진에서 만들 때 챗봇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차이점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넘어가고 그다음에 챗봇은 컨버세이션을 위한 거잖아요. 대화를 위한 거고 여러분은 약간 달라요. 지금 카파 에이전트를 하는 거는 problem solver, 태스크를 시행하는 친구지 뭐 묻고 답하고 하는 챗GPT에 이렇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왜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을 인용을 했냐면 여러분이 챗GPT에 갇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제미나이 쓰고 뭐 챗GPT 쓰는 게 여러분의 세상이었었잖아요. 그럼 그 세상에 갇혀요. 그 세계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타이턴이라는 게 있고 에이전트는 챗봇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고 그것 또한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엔진을 쓰는 거고 챗봇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거구나 라는 개념을 중간에 잘 잡으셔야지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멀티턴으로 우리 챗봇 하면 이렇게 턴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기억하죠. 앞에서 그 세션 안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앞에서 기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어느 정도는 해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줘요. 근데 챗봇처럼 여러분이 싱글턴으로 만들면 하나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적어줘.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소위 말해서 뭐 논문 쓰듯이 써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의 시스템 프롬프트로 모든 것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싱글턴을 만드는데 여러분처럼 싱글턴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화는 기억하게 할 수 있어요. 채팅 히스토리는 기억하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채팅을 막 주고받고 하는 걸 해도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나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멀티 턴인 것 같은데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나이거나 혹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처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챗GPT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인 한계가 지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제미나이나 잼도 구조적인 한계가 지어져요. 왜?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데이터를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 시스템 프롬프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왜 이 멀티 턴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챗GPT에서도 되잖아요. 뭐 잼에서도 되는데 GPTS에서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간단한 태스크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태스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게 돼요. 지금 오늘 그거를 깨는 작업인 거예요. 싱글턴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복잡한 게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싱글턴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이거는 하지 마를 무슨 논문적 듯이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시스템 프롬프트와 개념은 약간 다른데 인스트럭션에다가 논문 쓰듯이 복잡하게 되다가 처리도 안 되고 자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리티도 떨어지고 어댑터빌리티도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바꾸기도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딱딱 정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도 이슈도 있고요. 정말 더 크게 만드는 게 모듈러리티가 안 되니까 스케일러빌리티는 결국에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싱글턴으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슈퍼비전을 한다거나 개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싱글턴은 뭐 다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아셔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턴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30분이나 잡아먹었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렉처에서 제가 드린 거 있죠. 카파에서 쓰는 그럼 제가 쓰는 이제 마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divide and conquer, repeat and conquer, integrate and conquer 이 이야기를 계속 쓸 거예요.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데 멀티턴은 분할해서 주로 분할 정복을 하고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세 개 다 섞여져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섞여져 있어요. 디스팅트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활용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섞여져야지 좋은 게 나오는데 이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건 뭐냐면 턴 1의 아웃풋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 턴 1의 아웃풋을 턴 2의 인풋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두 단계로 쪼갠 다음에 두 단계 이상으로 쪼갠 다음에 복잡한 과제를 너는 요 첫 번째 단계만 먼저 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단계를 시킬 때 첫 번째 단계의 결과가 두 번째 단계의 결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 어디서 망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함부로 그리면서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설계가 안 돼요. 이게 그냥 스텝 1 스텝 1 찍, 스텝 2 찍, 스텝 3 찍 이렇게 그거 놓고 우리 보통은 한다고요. 그 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 뭔 말인지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스텝 1에서의 결과가 스텝 2에 인풋이 된다는 이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따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짤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되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저희 30분이나 썼다. 인풋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오늘 막내 어디 갔어? 하지우쌤. 우리가 만난 LLM의 인풋은 턴온 인풋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네. 항상 인풋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합쳐서 줘서 아웃풋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턴 2의 인풋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게 뭐냐고. 턴 2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턴 2도 유저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턴 1에서 주는 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턴 1에서 주는 게 턴 2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턴 2의 유저 프롬프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턴 1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소위 말해서 이게 왁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꾸 말로만 턴 1에 턴 2가 연결됐습니다. 멀타이 턴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이제 들어가서 우리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은 턴 1의 아주 간단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턴 1의 리절트라는 게 나올 텐데 걔를 턴 2의 유저 프롬프트에 주고 그러면 턴 2에서는 나는 뭐 또 작성해 놔야 돼요? 하재원 쌤. 아니 하지유랑 한정원 한재웅 쌤. 죄송합니다. 그러면 턴 2에서 내가 뭘 만들어 놔야 돼? 턴 1의 결과를 턴 1의 유저 프롬프트 그럼 턴 2에는 뭘 또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얘를 만들어 놔야 되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턴 2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하나의 이그젬플이야. 아주 쉬운 이그젬플이야. 도대체 턴 1의 결과가 턴 2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그젬플이야. 얘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턴 1의 결과가 꼭 유저 프롬프트만 갈 필요 있나? 시스템 프롬프트에 영향을 미치게끔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복잡해져. 갑자기 복잡해지면 머리가 터지잖아. 이게 도대체 뭘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못 하시더라고. 뭘 시스템을 내가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끝난 거를 어쩌자고. 두 번째 어떻게 쓰자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턴 1과 턴 2로 나눠야 되는 거 있죠. 야 문항을 생성해를 첫 번째는 이거 먼저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두 번째 했을 때 문항이 잘 생성되더라 라는 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지우쌤. 내가 비즈니스 리포트 만들어줘 했는데 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야 처음에는 뭘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두 번째 만들고 그거 가지고 다시 세 번째 만들고 요건 누가 해야 돼요? 하지우쌤. 아니지. 이 시스템 디자인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나눠서 설계해야 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 그래. 이 게임은 문제 해결 능력이 선생님한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애들이 문제 해결을 하냐 안 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네들한테 짜라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 거지. 내가 그 문제 해결을 해주냐고. 문항 생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에 대한 거는 문항 생성을 잘 만든 전문가가 하는 거지. 그 단계를 내가 왜 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아, 신납니다. 교수님, 오 마이 갓, OMG랑 임팩 하니까 막 익사이팅 해요. 익사이팅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해야 돼. 그 지식 네가 정리해야 되고 뭐예요? 그 절차 네가 만들어야 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퍽 주고 퍽 나오는 거는 내가 이거 뭔가 주긴 주는데 통제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주는지도 모르고 절차도 없고 이런 건데 이 절차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적이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게 돼요. 누가? 애들이? Hell no. 당신이. 아시겠어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창의적이게 된다니까. 왜냐면 문제 해결에 가깝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야 이걸 내가 설계해야 되는구나. 절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데 한 방에 퍽 하니까 쉽게 나오죠. 뭐 만들어줘가 뭐도 나오면 문항도 나오고 퀴즈도 나오고 뭐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분할 정복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그 작업인데 아주 간단한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도 기본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머릿속에서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한 몇 번만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밑에 이 그림을 외우세요. 아, 인풋은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턴 1의 AI한테 줬을 때 턴 1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을 두 번째 턴에 유저 프롬프트로 이용을 하고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두 번째 턴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놈들이 전체적으로 처리가 돼서 좋은 턴 2의 결과가 그냥 한 방에 때린 것보다 낫겠구나. 그건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빌딩 블락은 뭐였어요? 이 전체 빌딩 블락은 뭐였어요? 인풋, AI, 아웃풋. 그리고 인풋이 시스템과 유저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연락에 복잡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요거로 벽돌이고 요거 벽돌이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를 뭐라 그래요? 몰타 혹은 우리 미장할 때 벽돌 쌀 때 이게 시멘트 중에 발라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근데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막 그림 그리고 뭐 찍찍해가지고 뭐 연결하고 뭐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죠? 그거 랭그래프가 뭐 엠파랜드 뭐 찍찍 그려다가 뭐 그 다 있어 보이는 이면에는 이 작업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유저 인터페이스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아시겠죠? 유저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구글이나 오픈 AI가 아무리 그거를 만들어줘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뭐 쉽게 많은 걸 줘도 결국에는 못 가는 사람은 못 가요. 뭐가? 설계 능력이 없는 사람 못 가. 오픈 AI가 오픈킷 뭐 구글이 뭐 아무리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어다 쳐갖다 맞춰도 뭐라고요? 내 머릿속에 없는데 설계가 못 갑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잘하고 그냥 자기가 프로그램 짜도 못하는 사람은 줘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향상시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분야잖아. 내 나와바리잖아. 교환을 만들거나 문항을 만드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AI로 잘 설계해서 내 삶 속에 쓰면 나도 성장을 하고 또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시겠죠? 내 삶도 편해지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 싱글턴이었고, 싱글턴을 저는 스탑이라고 부릅니다. 싱글턴 오퍼레이션 프랙티스라 그래서 스탑은 뭐예요? 요집 좀 하지 마라 이제. 싱글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스탑인 거고, 멀타이턴을 쓰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계속 나는 챗봇에서 뭐 하고 그때 시스템 프론트가 스태틱이에요 아니면 다이내믹이에요. 이 경우에도 뭔가 멀타이턴으로 컨버세이션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요새 챗봇에서 뭔가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은 제미나이 인스트럭션이라는 GPTS의 인스트럭션이 픽스드야 다이내믹이야? 아니지. 그때는 픽스드지.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싱글턴이 약간 진화되어 있을 뿐이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시스템 프롬프트가 뭐라고? 픽스돼 있잖아. 하나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그냥 대화만 앞에 이야기했던 것만 그냥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잖아. 그거를 알아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다음 턴에는 앞에 대화에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만약에 동적으로 변한다. 그게 대박 치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동적으로 변해야 돼.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거 머리에. 이거는 뭐 프로그램의 능력이 아니에요. 코딩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계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디자인, 아키텍처의 능력이에요. 그거 증강을 시켜야지. 코딩은 뭐라고? 엠파레스 이렇게 하지. 랭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하지. 뭐 에이전트 킷에는 이렇게 하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거를 줘도 내가 뭘 어떻게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멀타이턴인데 인풋을 어떻게 줄 거냐 다음 턴에.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만들 거냐, 스태틱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턴을 얼마나 쪼갤 거냐. 그건 내가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과 오빠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너무 어려. 문과 아저씨잖아. 그래서 전산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아니하고 문과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프로그램에 점핑하는 데서 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 전에 뭐라고 어디서 쇼부를 내자고 설계에서 내 지식 영역에서 전문 지식 영역에서 쇼부를 내야지 전산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전사는 조금 협업하거나 도움받거나 뭐 젊은 피들 좀 수혈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러면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게 노익장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거예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쌓이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잘 알거든.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떻게 짜야 되는 게 그건 녹여져 있어요. 막 손은 굳지. 저도 지금 타이핑 치는 프로그램 손 굳습니다 요즘. 타이핑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롤 게임 할 때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롤 할 때 이거 마우스 속도가 느껴지는 건 느껴져야 안 돼요. 한재웅 쌤 느껴져 안 느껴져? 아직은 괜찮습니다요? 느껴지지? 봐! 벌써 느껴지잖아. 한재웅 쌤 몇 살이야? 21살인데 마우스가 둔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롤게임 할 때. 우리 나이 돼봐. 타이핑 치는 게 둔해지는 게 느껴. 머리는 가는데 이게 손이 안 가요. 타이핑이 안 가. 마우스 지금 막 이게 좌우 안 되고 막 터널 증후군 나오고 막 이런다고 우리는. 근데 이거는 설계할 수 있잖아. 천천히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가 갖고 가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쩌라고? 약간 부탁하면 돼. 나중에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내가 설계를 잘하면 뒤에 프로그램은 누가 해준다고? 프로그래머가 해주거나 혹은 누가 해준다고? AI가 해준다고. 근데 설계는 내가 해야 돼. 프로세스에 대한. 아시겠죠? 그것마저도 맡기면 계속 이야기가 넌 누구냐? 이렇게 너 여기 왜 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어디로 넘어가자고요?
컨텍스트 모델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저는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래도 메인스트림에 가려면 한재웅 쌤하고 하지우 쌤은 이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최재혁 교수님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는 컨텍스트 모델링,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설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구조에 강조하셨고 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줘야 돼. 밑도 끝도 없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배웠는데요, 뭐 이러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배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독하겠다 그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알겠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황이 픽스된 프롬프트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 자체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앞에 했었던 컨버세이션에 의해서 진화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결과가 다음번에 들어오는 게 시차를 두게 하는 게 하면 되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식공학 하는 사람이니까 선언적 지식,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할 건가. 절차적 지식, 프롬프트가 어떻게 처리되는 그 절차를 잘 만들 것인가. 아시겠죠? 지식공학은 양대 산맥이 결국엔 두 개 게임을 갖고 노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선언을 잘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할 것인가, 명징하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지식을 다뤄야 되니까.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차피 그 내용이잖아요. 전체 절차를 만드는 건 뭐예요? 프로세스 멀티턴을 만드는 건 뭐예요?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절차적 지식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설명하는 항상 틀이에요. 선언적 지식 모형, 절차적 지식 모형. 알겠죠? 지금은 이제 멀티턴이니까 절차적 지식 모형에 가깝죠. 그죠? 절차적인 지식을 어떻게 모형화시킬 건가가 멀티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예요? 사실 선언적 지식에 가까워. 그거 어떻게 잘 적을 것인가. 예를 들어 시스템 프롬프트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선언적 지식에 좀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개 섞여 있어요. 근데 해보고 나면 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는 이해가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 한데 다운스트림인데 잘 보세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LLM이 뭐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얘가 확률론적으로 일을 하고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뭐가 똑같은 인풋인데 돌릴 때마다 아웃풋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학습돼 있는 거에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뭐 세상은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대통령 누구냐? 그럼 뭐 작년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헬루시네이션이다 뭐 이러고 인풋이 똑같은데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빗홀스에 그 소위 말하는 전자 야생마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작업 중에 하나 중에 처음으로 제기되는 게 체인 오브 폿이라는 이 프로세스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 방에 하지 말고 체인으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 멀티턴하고 체인 오브 폿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시겠죠? 멀티 체인이랑 체인 오브 폿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 이게 진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이트 체인 오브 폿에 의해서 임팩트 멀티턴도 나온 거고 그게 진화를 해서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풀으라 그러는 것보다 중간에 단계를 넣어가지고 풀으라 그러면 에러가 적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답만 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답만 줘 하는 것보다는 일단 풀어봐. 그 다음에 답을 줘 하면 뭐예요?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LLM 시킬 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쉬운 예제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지가 뭐예요? 쭉 풀다 보면 답이 9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답만 달라 그러면 여기서 확률적으로 때립니다. 왜냐면 이 11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잘 들어보세요. 11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답을 도출하려고 하면 확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리즈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간에 강제적으로 풀어서 리즈닝을 사용하게 하는 프롬프트의 어떤 기법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진화해 됐어요? 요즘에는 리즈닝 모형이라고. 리즈닝 모형이 이제 프로나 뭐 챗GPT에서 디폴트가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중간에 내부적으로 이 리즈닝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걔가 뭐예요? 중간에 지가 알아서 이 멀티턴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체인 오브 폿이 내재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얘가 왜 잘하지? 프로는 왜 잘하지? 그래서 25불 내야 되냐? 자꾸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하게 된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리즈닝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저는 반대입니다. 리즈닝 모형이 아니라 오토매틱 뭐예요? 오토매틱 멀티턴 모형이 맞아요. 내부적으로 설계해서 하라라는 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무슨 추론이라고 그거를 한 단어로 추론 이렇게 사람들이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야 LLM이 추론을 한다야. 근데 추론은 굉장히 상위 단계의 개념이에요. 그냥 여러 번 나눠가지고 네가 자동적으로 체인 오브 폿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과 추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하는 사람이 아무 말하는 걸 좀 싫어해. 아무거나 해놓고 추론이래. 우리는 과학적으로 디파인 해놓은 게 있는데 추론이란 이러면서 리즈닝이란 그쵸? 그래서 내부적 근데 뭐 자기네들이 힘센 사람이 그렇게 부르겠다는데 뭐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만든 모형을 추론이라고 부르겠다는데 나는 뭐 할 말은 없지만 할 말은 많지만 뭐 내가 떠든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인 오브 폿이 자동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뒷단에서 뭔가 주면 지가 생각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반복하고 반복이라는 것보다는 리뷰하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리파인도 하고 지가 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교정도 하는 셀프 리파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게 우리가 뭐 체인 오브 폿에서 나왔어요. 임팩이라는 것은.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체인 오브 폿이 나중에 오늘 수업해야 되는 게임으로 가고 라이즈로 가고 그 다음에 스피어로 가고 뭐 이렇게 중간에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멀티턴의 어떤 일종이에요. 여러 개 턴으로 가는 일종이고 카파 임팩은 뭐 이렇게 되고 뭐 만들어 놨는데 좀 그래요. 약간 구려요. 누구든지 이런 걸 하니까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게 막 야 멀티턴을 정의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그냥 아 멀티턴 만드는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챗GPT에서 뭐 멀티턴 하는 거랑 이거랑 단계가 뭐지? 여기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 다 따로 만든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텝 1에서 왔던 게 주로 어디로 간다고요? 주로 어디로 간다고? 스텝 2의 유저 인풋으로 가고 스텝 2의 시스템 프롬프트 있어서 처리해서 결과 나오고 그 결과가 스텝 3의 유저 프롬프트로 가고 스텝 3 턴 혹은 턴 3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어서 처리해서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로 넘어가도 있어요. 스텝 3에 할 때 스텝 2의 결과만 써야 돼요. 스텝 1에 있는 것도 물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텝 3의 인풋으로 내가 어떻게 설계할 건가의 이슈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간단한 건데 복잡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화살표 그려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뭐 알고리즘 좀 짜봐 그러면 그냥 이거 합니다. 그냥 이거 그리는 거예요. 저렴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니 좀 설계 좀 해보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냥 화살표 그려놓고 끝나. 야 그게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간다는 얘기냐?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냐? 시스템 2 프롬프트는 어디 갔어? 그러면 뭘 했단 얘기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짜는 거예요. 그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프로그램 하기가 수월해요. 누구든지.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자세하게. 그래서 어디서 받아서 시스템 2 프롬프트는 어떻게 되고 시스템 2의 인풋은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지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좋은 게 나오고. 다음에 Rise는 자 보세요. Rise 임팩은요. 내가 여기서 여기 올 때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갈 때 LLM한테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는 것을 여러 번 시켜서 그 여러 번 시킨 것에 약간 평균이나 대표를 두 번째 단계로 넘긴다라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run 했는데 run을 여러 번 해. 그 다음에 그 중에 결과를 뽑고난 것으로 돼 있는 거를 rise impact이라고 그래요. ri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임팩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 rise는. 아시겠죠? 오늘은 뭐 하자고? 쪼개라. 그렇죠? 쪼개라. 쪼개지 말고가 아니고 쪼개라 하는 거예요. 한재용 쌤, 쪼개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쪼개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상어 중에서는. 에? 니와 시실 쪼개노 쪼개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경상어에서는. 그렇지, 웃지 마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 배우고 넘어갑시다. 오늘도 배우는 경상어. 쪼개지 마라는 뭐라고? 웃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쪼개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웃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웃어 봅시다, 우리. 아, 참! 화면 좀 켜줘. 잠깐만. 화면 좀 켜줘. 다 켰죠? 그죠? 변정희쌤, 환하게 웃으세요. 저기 이거 선생님들 특히 얼굴 좀 잘 나오게. 우리 여기 그 나중에 좀 증빙을 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그 참가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로 증빙입니다.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고 잠시만요. 한번 해서 좀 저장 좀 해놔. 맨날 잊어먹는다 이거 우리. 왜냐면 연수에 여기 좀 참가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뭐 좀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 미팅이라도 했으니까 뭐 커피값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 우리끼리 쌤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그런 것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 합시다. 아무튼 요거를 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근데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건 이제 다시는 뭐 하면 안 돼? 하주세요. 야, 챗GPT S에서 제미나이에서 뭐 하는 거랑 네가 뭐 하는 거랑 차이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좀 대답 좀 해라. 좀 프로페셔널하게 대답 좀 해. 알겠죠? 제미나이도 좋고 GPT S도 진짜 좋아요. 제미나이의 제안도 좋고 그거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인스트럭션이 픽스드 돼 있는 상태에서 컨버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저장하고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확장돼 있는 그 뭐라고 부른다고? 한재웅 쌤 용어가 중요하다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넘어서 프롬프트 잘 잡는 거를 넘어서 이제 뭘로 가야 된다? 설계하고 그다음에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는 거로? 그럼 뭐라 그런다고? Context Engineering, Context Modeling, In Context Learning 하는 시스템으로 Multi-Agent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는 뭐라고? 시스템 프롬프트나 이것이 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설계해서 여러 개 에이전트와 턴으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입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뭐 졸업하는 거야? 봐봐. 제미나이가 뭐 GPT-S고 뭐고 제미나이가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봐봐. 뉴 잼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 잼의 이름 이야기하고 인스트럭션 있죠.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이게 픽스돼 있어요, 안 픽스돼 있어요? GPT-S나 뭐는 픽스돼 있어야 이 하나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주는 knowledge 이거는 뭐예요? 나는 온톨로지 모형 뭐 knowledge base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knowledge base는 들어가지만 얘도 사실은 시스템 프롬프트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겠지.
구조적으로 보라고. 그럼 얘가 동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얘는 픽스 된다고. 근데 대신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좀 갖고 와서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게 뭐 처리라는 게 얘가 처리라는 게 하나에 픽스돼 있잖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싱글턴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고급스러운 게 나온다 안 나온다? 한계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라? 하지우쌤? 싱글턴이 리밋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웃어라. 쪼개라. 응? 쪼개라. 이게 여러분 뭐 경상도에 안 살고 계시지만 경상도 쪽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라 이런 거. 다른 아버지나 나중에 삼촌이나 눈 물어보세요. 그 동네 살았던 사람한테. 오늘 하나 배웠다면서 좋은 거 배웠다면서.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난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이건 좀 다른 건데 당신네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던 뭐 잘해서 잘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약간 추구난방인데 수업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다 데저라타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 때 잘 봐요. 재용쌤, 하지용쌤. 저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 이제 프로가 되려면 잘이라는 게 좋은 게 뭔가라는 거를 해놓고 좋은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밸류에이션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시작을 해야 돼.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가 디파인하는 잘입니다. 그리고 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해봅시다. 그래 놓고 안 잘 된 것과 잘 된 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잡아요. 이것과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더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안 하면 프로가 못 가. 그 구조를 항상 세우고 있어야 돼. 항상. 알겠죠? 남한테 이야기할 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만들 때 잘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데저라타라고 합니다. desirable thing.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거를 고급 용어로 데저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배우는 거지 뭐 이렇게 용어. 어? 쪼개라 이런 것도 배우죠. 또 그것만 또 배우면 또 교수님 이상한 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거 쓰면요. 뭐 knowledge representation, 뭐 데저라타 이런 거 쓰면 있어 보인다니까. 그래서 데저라타를 한번 해보고 데저라타에 대한 게 자 봐요. 내가 이전보다 한 방에 때 싱글 턴하고 비교하자고. 싱글 턴한 것보다 멀티 턴으로 하면 중간에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증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explainability가 증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증강이 돼요. 그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팩 썼어요. 멀티 턴 썼어요. 뭐 임팩 쓰려니까 뭐 귀찮고 하니까 체인업 또 썼어요. 뭐 아무 말이나 합니다. 지저분하기가 끝이 없어. 페이퍼 적을 때. 내가 그러잖아요. 체인업 덧이 왜 좋냐고 안 쓰고 그냥 체인업 덧이래요. 아, 카파에 임팩 썼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죠? 그래서 체인업 덧이 문제가 아니야. 쪼개는 게. 쪼개서 왜 좋냐라는 거가 없으면 흔들린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쪼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는데 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하지우쌤. 그 아규먼트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막내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어뷰즈가 나오는구나. 막내 2명은 마이크를 켜놓고 계십시오. 언제 내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explainability는 문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해석 가능한 거, 설명 가능한 거.
더 설명 가능한 거야. 그것도 100%는 아니야. 중간에 요 단계에서 잘 모르겠어. 그래도 설명 가능해요, 안 해요? 조금 더. 그죠? 그래서 항상 컨트라스트를 줘야 돼.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되는 게 낫지. 이게 힘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내가 설계를 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냥 이거 한 방에 하면 뭐가 나올지 막 일로 튈지 절로 튈지 몰라.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내가 요 pathway를 가지고 결과를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procedural consistency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봐봐. 결과가 훨씬 procedural하거나 outcome consistency나 procedural한 consistency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pathway를 쫙 적어주면 내가 야 여기서 집으로 가 했는데 집으로 갈 때 학교 갈 때 얘야 학교 갈 때 여기서 가가지고 건널목 건너가지고 여기서는 우회전 해가지고 고래 가지고 학교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정해준 경로를 정해준 경우와 그냥 학교 가라 하면 오락실 들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놀다가 막 학교는 가긴 갔잖아. 근데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과 다르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 그냥 consistent 합니다. reliable 합니다 하면 레벨로가 떨어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라고? 중간에 절차를 내가 정교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프로시저럴한 컨시스턴시가 있어요. 어떻게 가는. 그쵸? 그쵸? 그 다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거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로 다 설명한다 그랬잖아. 이 세상의 지식은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모델링 할 때. 그래서 절차기적인 지식을 내가 그 pathway를 정해놨기 때문에 outcome이 consistent해진다고. 아무 말이나 reliability, 아무 말이나.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reliable한 result를 줍니다. 그거는 어느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이에요? 못 배운 사람 수준이야. 학부는 졸업했는데 평가공학 못 배운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알겠죠? 이거는 뭐라고? 내가 procedural consistency를 만들었기 때문에 outcome이 consistent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잖아. 내가 쪼개서 준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내가 쪼개줄 때 내가 딱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outcome consistency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리즈닝 모형 쓸 때 중간에 지가 알아서 막 처리를 하죠. 그 자동 처리예요.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쓰면 프로 쓰면 지가 알아서 처음에 이거 합니다. 두 번째 이거 합니다. 막 이러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살짝 보이죠? 그게 멀타이턴이에요. 멀타이턴인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처리하는 걸 누가 해줬어? 걔가 해줬지. 인풋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처리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처리가 리즈닝 모형이. 그래서 procedural consistency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설계해놨잖아. 이렇게 가라고. 처음에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했죠. 그래서 procedural consistency가 높아요. 근데 flexibility가 떨어지죠. 왜? 우리는 할 때마다 그거 내가 다 설계해야 되니까. 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설계해서 지가 알아서 하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럼 너는 뭐 할래? 자동 좋잖아요. 그럼 너는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consistency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reliability라고 그래요. 근데 reliability보다 consistency 개념을 쓰라고 우리 스탠다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다드 책에서. 옛날에는 reliability를 쓰니까 신뢰할 만한 이런 거야. 신뢰할 만한 거랑 consistency랑 다르지 이 사람아. 그쵸? 그래서 신뢰라는 용어를 좀 줄이고 reliability라는 걸 좀 줄이고 뭘 쓰는 게 더 프로페셔널하다고요? consistency가 더 훨씬 더 과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reliability. 정확한 것, 신뢰할 만한 속에는 정확하다는 게 들어있잖아. 다른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단계를 잡아주면 내가 잘 짰을 때의 문제지만 훨씬 더 logical해져요? 안 해져요?
그래서 logic. 그래서 이것을 reasoning 모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는 조금 더 logical해진다고 해서 그거를 reasoning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저렴함이 싫습니다. 전산하는 애들에 싫어요. reasoning은 사람이 하는 고유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인데 그 AI가 한다고 하는데 저렴하기 짝이 없어. 자동적으로 그냥 설계해가지고 처리하게 해줘놓고 뭔 reasoning이야. reasoning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그게. 근데 더 logical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쪼개가지고 하면 아시겠죠? 더 logical하게 된 거죠. more logical. 그거는 괜찮아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더 논리적인,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것과 AI가 리즈닝 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지. 여러분이 짠 거 가지고 자꾸 사기치지 마세요. 저는 이게 했기 때문에 멀티턴으로 했기 때문에 리즈닝 모형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렴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훨씬 더 로지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미나이 계속 이야기할게요. 제미나이 리즈닝 하면 지가 알아서 쭉 처리해서 결과 줘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게 아니야.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자동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음에 돌아가서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해달라면 이렇게는 지저분한데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강제적으로 사람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 단계에서 넣을 수 있어요. 휴먼 인더 루프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물론 전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다 기계가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단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터랙티브합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멀티턴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게 쪼개가지고 procedural consistency가 있고 explainability가 있으면 consistency는 predictability랑 연관이 돼요. 야,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나오는 게 뭐예요? consistent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훨씬 더 결과가 뭐가 나올지 예측 가능합니다. 같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term이에요. explainability와 consistency가 합쳐지면 predictable하게 돼요. 결과가 좀 예측 가능하게 돼요.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게 돼요. 그래야지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하고 훨씬 더 설명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설명 가능하고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측성도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스페시픽 퍼포스에 맞춰가지고 특정 작업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스페시픽이라고 붙였어요. 왜냐면 에클립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중간에 마지막에 SE는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봐도 좀 그런데 그래도 갑시다. 뭐라고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뭐냐면 effective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입니다. SE는 그래도 에클립스까지는 P까지는 괜찮았어요. 꼭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E는 둘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좋아요. 만드는 게 힘들다고. 아시겠죠? 임팩이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설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틱까지는 잘 보세요. 리즈닝은 뭐예요? 아까 했던 임팩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들어가면 에이전틱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자동화가 훨씬 잘 되면 에이전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AI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orchestration, AI specific purpose AI가 있을 때 이 AI가 저 AI에 써야 되는 것까지 하고 일을 시키는 것까지 하고 업무 담당시키는 것까지 하면 이제 orchestra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 잘 들어봐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정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AI들이 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든 뭐 에이전틱을 하든 리즈닝을 하든 이런 스페시픽 퍼포스에 굉장히 많은 AI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서 있었어요. 하지 보세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든 뭐 스스로 판단을 하든 뭐 특히 부장님 AI 만들어 가지고 뭐 사원들 시키고 뭐 하는 거는 뭐에 있는 거예요? 아니, 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뭘 만들어 놨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AI를. 스페시픽 에이전트들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이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한 개 에이전트라도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지네시스 AI로 넘어가야 돼요. 지네시스 AI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에이전트가 바이브 코딩이 되면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죠. 그러면 뭐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뭐 니는 뭘 해라도 되고 되는 거예요. 아니 사원이 없는데 부장님 혼자서 그게 사원 없는 부장님이 무슨 부장님이야. 그냥 사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뭐 네가 대통령이면 뭐해. 국민이 없는데 네 혼자 국민이지. 무슨 사회를 이루려면 구성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구성원이 많이 있어야 이 작업도 하지. 근데 구성원 만드는 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지네시스 AI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그거를 지네시스 AI라고 부른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그림이 맥센스한 거예요. 이거 막 백날 이런 일을 해봤자 안 그러면 챗봇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라고? 카파 에이전트 파운더 에이전트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중간 단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카파 플랫폼하고 챗 GPT가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아직도 안 끝난. 죄송합니다. 구성성 이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있고 시스템 에이전트 파라미터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선언하는 거. 어떻게 한다, 뭐 셀프, 뭐 셔플 넣어가지고 요거를 배운 거예요. 오늘은 요거를 배웁니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User defined 혹은 agent defined parameter condition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시스템 프롬프트 요 세 개를 배우고 오늘 졸업합니다. 테크니컬한 거는 TU와 TR과 TS라고 하는 이미 시스템 속에서 존재를 하는 이 프롬프트의 이슈예요. 아시겠죠? 이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시면 돼요. 내가 그리팅에서 숫자를 하나 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숫자 하나 줘봐. 그러면 유저가 넘버가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스템 프롬프트는 add 1 to the number 턴 1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 재홍쌤. 그렇지. 2가 나와야지. 그러면 턴 1의 결과가 2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잘 봐봐. 그래서 네이밍을 붙여보자고. 내가 줬던 턴 1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TS1이라고 하면 이 내용의 메모리에 올려 매개 변수화 시켜줘. 얘는 TU1이었던 거야. 턴 1의 U.
윤경 교수님하고 이거 만들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T1U 할까, TU1 할까. 지금 결정하면 못 바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턴 1의 result예요. TR이에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fix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개 변수화 할 수 있다고. 내가 한재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닌겐을, 그쵸,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 남자 사람, 한국에 사는 그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거를 재웅이라고 부르잖아. 재웅아라고 부르잖아. 그죠? 집에 나를 낳아주신, 집은 아니신다. 지금 같은 집은 아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셔 안 계셔? 그죠? 그 여자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분을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여자 사람을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고 유용하게 개념화시켜서 사용해야 하네요. 사용하죠? 그 매개 변수도 똑같아요. 여기 적었던 요거 있죠? add one to the number를 뭐라고 부르자고? 골뱅이 넣고 ts1이라고 부른다고. t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잘 보세요. 턴 2를 짜는 거야. 턴 2를 짜는데 턴 2에 짤 때 턴 2의 시스템 프롬프트에 ts1이라고 집어넣고 턴 2의 유저 프롬프트에 tr1이라고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엄마, 아빠라고 집어넣었어. 이건 엄마는 뭐야? 아빠라고 봅시다. 요걸 아빠, 요거 그러니까 요거 아니 요거 아빠, 엄마 아닌가? 엄마, 아빠. 모르겠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앞에 내가 이거 한번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S1은 자동적으로 add one to the number를 불러와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같아지는 거야. 턴 2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턴 1의 시스템 프롬프트랑 같아지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TR1이라는 게 존재했었어 안 했었어? 이게 있기 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 사실은 왜? TR1은 뭐에 디펜드 돼 있어? 요게 픽스 돼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턴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실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면 첫 번째 턴의 인풋이, 유저 인풋이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어찌됐든 TR1이라고 결과는 나올 거 아니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TR1이라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된 그 값이 유저 인풋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게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 2가 나오죠. 거기다가 1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럼 2가 나왔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 여기에 1일 때는 얘가 뭐가 돼요? TR1이. 재용쌤. 2가 되죠. 그러면 TS1은 똑같잖아. 그러면 TR2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그거는 언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얘가 1일 때.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유저가 뭘 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도 뭘 주면 뭐가 나왔겠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자 상상 속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쉽지 않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이게. 디자인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처리된 그 결과를 어찌됐든 간에 뭐가 들어왔든 간에 다시 어떻게 처리해서 뭘 주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다시 해서 처리 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갑자기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TU, TS, TR 세 개로 이루어지니까 턴마다 숫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할만한데요, 교수님.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멀티턴 만드는 게. 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 이그젬플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 계속 해가면서 상상 속에서, 야, TS, TU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왔겠지. 그 TR이라고 부르니까 턴2에서는 TS1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TS1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고 TR1은 여기서 맞던 게 유저 인풋이 되는구나. 그래서 TR3가 나오겠구나. 멘탈 시뮬레이션 한 5번만 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은 한 5분도 안 걸려. 근데 안 합니다. 이건 머리 써야 되는 거거든.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만 해보면 돼. 자, 최 교수가 턴1, 턴2, 턴3 있는데 TS, TU, TR이라 부르더라. 그러면 TU는 뭐가 들을지 모르니까 TU1은.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걸 TR1이라 그러더라. 그 TR1이 턴2에 인풋이 돼야 되니까 턴2에 시스템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턴2의 인풋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겠네. 그러면 턴2의 리절트가 나오겠네. 그게 확장되겠네. 그러면 내가 해보자. 문항 생성이 됐든 오토매틱 스코어링이 됐든 두 개로 쪼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쪼개가지고 뭘 쪼개가지고 받아서 두 단계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 뭐가 됐든 간에 그 누가 해야 돼요? 지금도 더하기 빼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고 더하기 빼기 된다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태스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어려워요.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어렵다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쪼개는 게 잘 쪼개는 걸까? 처음에 뭘 처리해야지 두 번째가 좋아질까? 실험하고 설계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턴, 임플리케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심볼릭 턴하고 하는 건 다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래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forward slash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forward slash를 넣는가에 따라서 심볼릭 턴과 LLM 턴이 나눠지는 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첫 라인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심볼릭 턴이 됩니다. either system, either user. 아무것도 없어야지 LLM 턴이 돼요. 아시겠죠? 심볼릭 턴 다음에 요 슬래시 다음에는 엔터만 안 치면 커멘트를 달 수 있어요. LLM 턴은 커멘트를 달 수가 없어. 심볼릭 턴은 여기다가 커멘트 다는 거를 진짜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턴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러면 턴 1과 턴 2에 대한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한대요. 유저가 뭐 enter text to translate 하라. 그럼 턴 1은 translate English하고 TR1을 받아서 스페니쉬로 다시 바꾸는 요 작업이 돼야 한대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translation 해주는 AI가 나옵니다. 디자인이 잘 되면 어떻다고? 두 단계에 대해서 되죠. 그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재용쌤? 누가 해야 된다고 이 작업을? 명징하게 정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디자이너가 해야 돼요. 디자이너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디자인 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 디자인 했어 안 했어? 어느 정도까지는 투턴으로.
했죠? 그죠? 그다음에 코드는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봐봐. Developing Agent Core를 하겠습니다. I'm focusing on user initiative. Foundry Guide에 따라서 하는데 Deciphering 이미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이 줬던 이미지를. 이미지를 해보니까 TR1이 English가 들어와서 Spanish로 바꾸는 거네요. 이미지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내 디자인 문서를. 읽었죠? 그래놓고 아키텍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과 프롬프트 TR1이 Identify Similarity에서 어쩌고저쩌고 투턴이네요. 자기가 보니까 투턴으로 짜면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해줘요. 코드를 줘요.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대박일까 안 대박일까? 이 코드가. 응? 브리프 make sense 해야 하네. Agent translate Korean to text English, then translate English result in Spanish. make sense 해야 하네요. 하죠? Korean input 어쩌고 다 make sense 하네? 해보자. 자, provide text Korea. Would like to translate. 쪼개지 마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해봅시다. GPT가 뭐라는 거야. 영어로는 뭐예요? Don't break it apart. 스페니쉬로는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돼요 안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그랬지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된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뭐 싸움이에요 이제? 디자인 싸움이야. 내가 디자인을 하면 물론 이 코드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바이브 지네시스 AI도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도 지가 알아서 결정하라면 좀 해줍니다. 근데 내가 전문가가 이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턴 1은 어떻게 되고 턴 2는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게 손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코딩 부분은 TR, TU 이 정도 간단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에이전트가 해주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는 뭐. 그래서 잘 적어야 돼. 내가 적을 때 문서가 됐든 그림이 됐든 명징하게 적어야 돼요. 턴 1, 턴 2, 카파에서 쓰는 용어 있죠. 매뉴얼 썼던 그대로 해서 딱 비주얼라이즈. 심지어는 적을 필요도 없어. 하면 돼. 심지어는 말만 해도 돼. 타이핑 칠 필요도 없어. 이거 앉아가지고 말로 떠들어도 돼. 야 이거 어쩌고. TTS가 얼마나 잘 발달됐는데 지금. STT가 스피치 투 텍스트가. 그쵸? 그러면 에이전트가 나오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잼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엄청 높겠지. 카파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또 과제할 때 이거 가지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작업으로 짜도 야 이 고통스러운 게 자동화가 되는데 지금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아시겠죠?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다 됩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코드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기계가 다 짜준다고. 옛날에 다 수작업으로 다 짜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교수님들 엄청 편해졌어. 예, 뭐 하나 더 해볼까? 재밌는 거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야 뭐
이거 가르쳐야 돼 오늘. 시스템 프롬프트 가르쳐야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카파 가가지고 뭐 어떻게 쓰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카파 시스템 프롬프트 완벽 가이드. 이런 거 해줍니다. 앉아가지고 예제가 어떻고 뭐 설명해서 다단계 퀴즈도 만들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코드 해설도 해주고요. 뭐 야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어때요? 해가지고 export to doc 해가지고 그러면 구글 닥으로 가죠. 그죠? 오늘 시스템 프로미터 배웠는데 이거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 이래서 나와요 안 나와요? 코드 SL이랑 딱 복붙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김소영 교수님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데. 그래서 이걸 주든지 뭐 워드로 해서 주든지 뭐 아니면 뭐 링크로 주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자 가져가. 아래 한글 좋아한다며 워드 좋아한다며. 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괜찮죠?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알고 싶을 때 되면 돼요. 가르쳐 주는 것도 되고. 보니까 내 강의 노트보다 낫더만. 얘가 만들어주는 게 내가 주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훨씬 나아. 정갈하고 예제도 따박따박 나오고. 나 진짜 구글에다가 땡큐 노트를 보내든지 이래야지. 제미나이 잼 진짜 좋아요. 원 턴인데도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야 뭐 다 있으니까 교재 속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씁쓸하면서도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멀타이턴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멀타이턴이라는 거 오늘 임팩이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에클립스가 제가 이제 임팩을 만들고 데저라타 만드는데 에클립스 딱 완성을 했는데 뉴스가 딱 뜬 거예요. 오늘 에클립스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렉처 노트 완성한 날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렉처 노트 이름이 에클립스 임팩인데 줄여서 그냥 멀타이턴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멀타이턴이란 뭔지 개념한 수업입니다. 이거를 녹화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실습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